가까운 지인에게조차 속내를 털어놓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기에 마련이죠. 그렇다고 또 혼자 풀기는 너무나 어려운 고민들이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여러분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시는 두 분이시죠.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주 어려운 사연 하나가 있거든요. 두 분께서 좀 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연 소개해드리고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듣는 분들께서도 야, 나라면 우리 가족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함께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부부에게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크게 말썽을 피우진 않고요. 다만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PC방 한번 가면 너무 오래 게임하는 게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이라 평일에는 PC방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했습니다.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가더라도 3시간 이상은 하지 마라. 처음엔 우리와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번 PC방 가면 4시간 이상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들은 현찰은 없고 아빠가 준 신용카드만 들고 다니는데 이 PC방에서 얼마나 게임을 했는지, 거기서 뭘 먹었는지 이 문자로 다 띠링띠링 오기 때문에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찰이 없는데 게임을 더 하고 싶어서 자꾸만 저와 남편 주머니에 손을 댑니다. 신용카드로 3시간 딱 하고 현금으로 더 하고 싶은 거겠죠. 어떤 날은요, PC방에서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합니다. 그런 날은 친구와 만날 일이 있다거나 혹은 같은 반 친구들하고 수행평가 해야 된다, 이거 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만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놓고는 나중에 알고 보면 하루 종일 PC방에 있는 날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서 화도 내봤고요, 달래도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어느 정도 좀 이해하더라도 부모 주머니에까지 손을 대니 이러다가 이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가 아주 겁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 신용카드 명세서 받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쓴 적도 없는 비용 160만 원이 청구가 돼 있었기 때문인데, 이 신용카드사에 전화해보니까 아들이요, 제가 잠들 때 저 몰래 제 신용카드 가지고 와서 게임 아이템을 샀던 거였습니다. 1, 2만 원도 아니고 160만 원 되는 거금을 게임 아이템 사는데 썼다니, 이 정도면 중독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좀 심하게 때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영업을 해서요,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들 관리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도 원래는 상위권이었는데 중2 때쯤 사춘기 겪으면서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했고요. 성적 곤두박질 쳤다가 겨우겨우 고2에 올라가서 좀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서 중상위권으로 회복은 됐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하다가는 분명 떨어지겠죠. 지금은 아들에게 준 신용카드도 정지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일부러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틀린 거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어도 이 자식의 허물이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40대 후반 주부님의 사연이신데, 혹시 자제분들 이게 게임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은 지금도 게임에 빠져 살아요. 빠졌습니까? 네, 직장 다니는데요. 아유. 직장에서 갔다 오면 네. 새벽 2시까지 게임해요. 역시 원장님은 어저께도 게임하는 거 보고 잤어요, 저. 해당 안 되는 사연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빠져 있지는 않지만 한번 빠진 적이 있었죠. 제 아들에서. 아, 그래요? 예. 다들 한 번씩은 빠지죠. 요즘 거의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조언은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먼저 시민분들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셨는지 곽지현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이 부모님은 상태가 멘붕이에요. 뭘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찾기보다는 본인의 마음부터 좀 추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데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해도 사실 쉽게 고쳐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이 어떤 기관에 좀 손을 빌려서 도움을 좀 청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한때인 것 같고요. 젊었을 때 지나가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자기가 느끼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간과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하고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면도 있고요. 정말로 이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서 아이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하고, 또 아이가 흥미 위주로만 이런 일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아이하고 장기간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와 부모가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혼을 낸다기보다는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는 편이 부모의 입장에서 또 아이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되진 않거든요. 한 순간인데 그 순간을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깨달을 거예요. 앞으로는 게임에 빠지지 않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순간에 잠깐 빠져드는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고요. 저는 이제 사실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이렇게 막 게임에서 뭘 이기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당구는 좀 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구를 칠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부모님께서 아들이랑 협상을 해서 이제 3시간만 하자 이렇게 했지만, 3시간 하고 오면 분명히 나머지 집에 와서 한 6시간은 게임이 눈에 이렇게 어른어른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당구를 이렇게 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막 그 천장이 당구대로 딱 보입니다. 그럼 아까 내가 쳤던 공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그때 이렇게 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3시간 간다 그러면 한 5시간은 줘야죠. 네, 근데 어떻게 끊었어요, 그런데? 당구요? 당구? 예. 이제 칠 사람이 없어서 서서히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자연 도태. 뭐 네. 이 아드님도 아마 조금 부모님께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PC방을 그렇게 좀 어떻게든 줄여보시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아들의 뭐 공부 더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어떠세요, 이 두 분? 저도 이제 제 아들의 문제였잖아요. 아드님이 게임을 이제 우리 아들은 언제부터 했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얘가 지금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새벽 2시까지 한다고요? 새벽 2시까지 해요. 네. 근데 어저께도 새벽 2시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주부님 고민은 고민도 아닌 걸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네. 얘가 왜 게임에 빠졌는가, 이제 요런 과정이랑 요런 부분을 이제 조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순간을 얘가 컴퓨터로 많이 풀었고, 얘는 이제 컴퓨터를 그 대신 잘해. 지금 프로그래머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너가 게임이 그렇게 좋으면 게임 프로그램 뭐 이런 거랑 그런 쪽으로 좀 나가볼래? 아니면 프로 게이머가 돼볼래? 이 얘기도 제가 했어요. 하도. 그러셨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거의 게임에 제 눈에는 네. 이렇게 좀 미쳐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나는 얘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게임을?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제안도 해봤죠. 네네. 너 혹시 이 프로게이머가 돼보는 건 어떠니? 전문으로 네가 혹시 직업을 이쪽으로 선택하는 건 어떠? 그랬더니 엄마 현실을 그렇게 몰라. 나는 잽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드님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컴퓨터 공학 뭐 이쪽으로 공부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컴퓨터를 어쨌든 관련하는 직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갔다 오면 밤에 그렇게 또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네. 엄마가 생각할 때는 너가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반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직장도 있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는데 엄마가 집에 와서, 저도 이제 일에 많이 몰두돼 있잖아요. 네네네. 집에 와서 밤에 멍청하게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네. 거고 자기는 절대 심각한 거 아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몰라서 그런다. 우리 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거를 어쨌든 좀 조율 좀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네. 자녀들의 네. 게임을 보고도 똑같은 게임을 보고도 부모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부모님들한테는 네. 대부분의 애들이 다 그런다. 뭐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들의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다가올 겁니다. 네네네. 뭐 그죠? 돈에다가 손을 대기도 하고 뭐 신용카드 160만 원이 날아오니까 이건 좀 문제예요. 최악의 경우 가장 파국적인 상황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인터넷을 뒤지면 뭐 네. 아이들 게임 중독에서 뭐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뭐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올 겁니다. 네. 뭐 게임 일지를 써라, 뭐 부모도 뭐 또 이해를 해라, 뭐. 근데 이 방법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네. 왜 이 아이가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 게임을 통해서 뭘 얻는 건지.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부모님이 자영업을 해서 밤늦게 들어. 아침 10시에 가서 12시에 지금 집에 들어오신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 아이가 중2 때부터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거의 통제가 안 되죠. 네네. 사연으로 봐서는 이 아드님 말고 다른 자녀는 없어 보이는 듯한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전 함정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저녁 시간만큼이라도 아이가 돌아왔을 때 네네. 저녁에 있는 삶,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이게 지금 전혀 통제가 안 되니까요.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게임하는 것 말고는 크게 말썽을 안 부린대요. 아버지가 지금 이번엔 아주 호되게 네. 좀 두드려 팼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도 반항하지도 않고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더 심각한 경우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경우고 그나마 또 다행인 거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네. 조금 성적이 좀 올라갔기도 했기 때문에 왜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주저하시는지 저는 정말 그 아이하고 네네. 엄마 아빠가 내 삶, 생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 부모는 아마 계속 만나기만 게임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얘기가 지겹죠. 즐겁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이 좀 더 고2 청소년들의 네. 그런 실생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위치니까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서 네. 아드님하고 뭔가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드실 것. 전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중학교 2학년이 뭐 한 6시, 7시면 아마 집에 왔을 텐데 밤 그렇죠. 12시까지 혼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친구가 게임 말고 딴 거를 하기를 바라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나마 게임이 진짜 집에서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밖에 와서 사고는 안 치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네.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들을 네네. 좀 바꿔주는가도 관심을 좀 쏟아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 때는 사실은 형제 자매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집에 오면 북적북적거려서 할 게 네. 많이 있었어요. 뭐 하다못해 쌈박질도 하고, 언니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렇죠. 서로 토론도 하고, 네.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도 제잘제잘하고, 숙제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한 명 아니면 2명이거든요. 그런데다 부모들이 맞벌이가 많으세요. 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혼자서 깜깜한 집에 예를 들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은 차분하게 공부하길 바래요. 근데 차분하게 공부가 혼자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컴퓨터 세대예요. 네. 요 세대가. 네네. 컴퓨터 없이는 못 사는 세대고 이거는 뭐 학교 숙제도 완전히 컴퓨터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불안한 감정 혼자 있는 시간을 쓰기에 가장 좋았던 게 이제 게임이었을 거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님이 아셔야 될 게 저희 세대만 해도 많은 부모님들은 무조건 나쁜 거였어요. 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님은 게임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건 요즘 청소년들의 그냥 일상생활의 하나고 네. 문화의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유익한 게임도 많고요. 덜 폭력적인 게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에 빠져 있는 이 아들을 신용카드를 안 줘버리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 사연 말미에 써놓으셨거든요. 이거 틀린 방법인 건 알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런다고 네. 신용카드 안 주고 대화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 이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자기도 알아요. 문제가 있고 손대는 거. 근데 자기도 뭔가 좀 절제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자괴감도 들고 절망감도 들고 그죠?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아이한테
대화의 손길을 부모님이 먼저 내미셔야죠. 그리고 이제 네.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160만 원. 그럼요. 네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크게 다뤄야 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들이 네. 이번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본인도 이 명세서에 자기가 이 160만 원을 청구를 아이템을 사는데 썼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분명히 썼을 확률이 높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이 카드 명세서 보여주면서 이번에 이제 이런 큰 사건이 있었고 아이도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요 시간을 잘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흐지부지 보내면 네. 이게 다시 또 반복이 될 확률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엄청나게 얘도 놀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두 번 다시 이러면 안 되겠네라는 네. 마음이 들 정도가 됐는데 요때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혼자 처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누구 한 사람을 좀 붙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만약에 이제 친인척 간에 뭐 대학생 형이라든지 사촌이라든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좀 30대라든지 20대 같은 이제 만약에 20대라든지 이러면 조금 도움을 좀 해서 얘한테 좋은 이야기를 좀 끌어줄 수 있는 형을 좀 한 사람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게 아니면 또 좋은 방법은 그 여기 청소년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소년 상담원 이거 네네. 무료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기관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멘토 선생을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약속을 정해놓고 꾸준히 이 학생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절대로 두 분이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네. 꼭 함께 전문가와 함께 좀 도움을 요청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아무도 없고 그렇죠.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근데 나도 뭐 학교에서 있었던 자랑도 좀 하고 싶은데 그 자랑 들어줄 사람도 없고 부모님 집에 오시면 너무 피곤하시니까 잠만 주무시고. 네. 그 상황에서 온라인에 접속하면 내 캐릭터가 막 힘이 세고 이러면 그러면 나를 마치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더 많은 자존감을 좀 이렇게 보상을 받았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16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정말 질렀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의 그 유형을 보면 뭐 네. 자존감이 낮다거나 네. 아니면 현실이나 위험을 회피하는 성격 같은 거 아니면 부모와의 소외된 관계, 대화 부족을 게임으로 푸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160만 원 사건 가지고 또 부모님이 싸우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시고 의견 절충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반드시 담임선생님 만나세요. 당신이 이제 예. 지각 관리 잘못했으니까 애가 이렇게 뭐 160만 원 긁었지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된다는 그러면 거군요. 절대 싸우시면 안 돼. 이 문제에서는 정말 똘똘 한 마음 한 팀으로 네, 네. 뭉치셔야지. 그리고 부모가 모르는 훨씬 더 객관적인 사실을 네. 선생님은 더 잘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담임선생님을 잘 만나셨으니까 뭐가 뭐 창피할 게 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좋은 하나의 계기로 만드셔서 마치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만드시면 네네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두 분이 지금 이제 자영업 하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상황이 뭐 어려우실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한 뭐 저녁 8시, 9시 이렇게 조금 일찍 오셔서 아들과 좀 시간을 보내시는 거는 좋죠. 일찍 오시고 네. 한 사람 또 쓰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네네네. 아니면 이런 문제 앞두고 하루 정도 쉬세요. 열일 제쳐놓고 어느 한쪽만 가지 말고 부모님이 똑같이 가셔서 선생님 말씀도 듣고 어느 한쪽이 얘기를 듣고 와서 전하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아들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이제 뭐 학원 갔다 오고 몇 시에 오고 이렇게 했는데 자영업이 만약에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면 네. 거기에 좀 오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가게나 뭐 이런 쪽으로. 예, 가게에 와서 엄마 아빠 고생하는 것도 좀 보고 같이 퇴근하기도 하고 네네. 오늘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학교에서 어땠니?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래서 좀 관심과 이 영역, 생활의 패턴 영역을 네네네.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지금은 각자 생활이거든요. 네. 게임 아닌 다른 대화요. 그렇죠. 뭐 먹고 다른 싶은 대화.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네. 그리고 좋은 얘기 하셨는데
가게 일을 도와주는 것을 아르바이트해서 네. 그 돈으로 게임하게 게임해라. 하는 거. 그렇죠. 160만 원 그렇죠. 까나가는 거죠. 이제 서서히. 까나가는 예,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찮네요. 네. 하루에 3시간씩 일해서 네. 뭐 2달이면 내가 까줄게 이렇게 해갖고 아니, 너무 후하게 쳐주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 160이라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거고 이 돈이 굉장히 소중한 거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말로만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드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크신 것 같은데 절대 두 분 부부끼리는 절대 싸우시면 안 되고요. 담임 선생님 꼭 만나시고 그다음에 한번 정말 이 자영업 하신 어떤 일인지 몰라서 뭐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한 번쯤 아들을 한번 좀 이렇게 불러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두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